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글로벌 원샷과 함께 보시죠.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좀 차가웠습니다. ECB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빠졌죠. 거기다가 독일이 유럽의 중요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GDP가 마이너스 0.3%로 발표가 되면서 독일 증시도 역시 차갑게 굳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사실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한 해가 될 텐데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3월 금리 인하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보다 천천히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이 양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유럽이 4월에 ECB가 금리 인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우세한 가운데 간밤에는 이 분위기를 좀 차게 식게 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ECB의 나겔 위원의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시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보통 독일은 유럽 안에서도 경기가 꽤나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비시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던 국가인데 독일의 나겔 위원이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차게 식게 했고요. 거기다가 중국도 역시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MLF 금리를 2.5%로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패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셈이 함께 적용돼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MLF 금리 동결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결 결정 그리고 남아있는 20일의 금리 결정도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함께 보시죠. BOJ는 4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선회 가능성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 것 같고요. 카타르는 홍해 부근을 지나는 LNG 운송을 중단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나마 좀 잡혀가는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이렇게 글로벌 상황에서 치솟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일본 증시는 0.91%, 상해 종합지수는 0.1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반면에 항생지수는 0.1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공화당 경선이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곧 시작이 될 텐데 선거의 해가 올해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일단 대만 총통선거로 그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코커스입니다. 공화당 경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50% 언저리에서 지금은 한 4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상의 내용이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후보가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 그리고 론 디센티스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위 쟁탈전의 모습을 띠게 될 공화당 경선 결과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의 S&P 500 지수의 추이는 어떨까요? 1961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을 SK증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13.8%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공화당이 집권할 당시에는 8% 조금 못 미치는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이 우세한 현재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4.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의 당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7.4%로
현재까지 민주당이 평균적으로 내오던 연평균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다툼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해 부근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우라늄 가격인데요. 우라늄 가격이 정말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100 선도 결국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라늄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 한때 원전이 틀어막았던 글로벌 경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어떻게 이 가격을 줄여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원전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사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우라늄 채굴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이 입구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 우라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홍해 부근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당히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볼보, 타깃, 크록스 같은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 또는 배송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과 관련한 이슈들은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특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 반도체 사업의 공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기업들 영향받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두 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례적인 할인 판촉 행사를 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AI 쪽에서 조금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애플 시리 팀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어떤 AI 로드맵을 또 제시를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는 결국에 특허침해 논란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을 다시 출시를 재개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상용화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미국과 유럽을 등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화요일에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발표 일정들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투심과 그리고 연준격의 ECB 위원들의 의중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예, 여전히 우리가 체크해야 할 변수는 산적해 있는 상황. 자, 연초 대비했을 때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보시죠. G20 국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꼴찌, 코스피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4.87% 밀렸고 중국은 3%의 약세로 그 다음입니다. 영국, 독일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엔저 효과가 톡톡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년 만에 최고치 행진 니케이 지수죠. 튀르키예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좀 약한 모습,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리먼 사태 파산이 있었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무너졌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코스피의 연초 한 2주 보름간의 낙폭이 7% 정도 되는데 그 다음 낙폭을 현재 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어제 그나마 이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코스피는 상승부를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한 종목의 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랐는데 지수가 이거밖에 못 올랐다. 많은 종목이 빠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락 종목 수 굉장히 큽니다. 상승 300개, 하락
대략 600개 가까이가 되고 코스닥 시장에선 1000개 이상의 종목이 빠졌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낙폭이 컸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하락을 보인 종목은 LNF와 세로닉스. 지분이 좀 엮여 있죠. LNF 어닝 쇼크 발표를 하면서 세로닉스,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14.4%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4년 만에 이번에 적자로 전환된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리튬 가격 폭락의 여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측면입니다. 예상했던 수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와서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죠. 예상은 흑자 예상을 했었는데 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적자 폭이 꽤 깊게 이번에 공개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이슈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허츠의 전기차 처분 소식과 지금 홍해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긴장돼 있는 상황이죠. 홍해 루트 못 갑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는데 희망봉 루트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기간과 비용이 운임 비용으로 더 지불을 하게 되고 부품 공급 차질이 있어서 지금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을 문 닫기로 했습니다. 뭐 임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고체 관련 기업들은 어제 좀 선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5일에 이틀에 걸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죠. 당시에 미국에서 IRA 법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공개를 했었는데 FEOC, 우려국가에 대한 그 세밀한 조항들을 발표를 했을 때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분 문제도 있고 부품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포함이 됐죠. 당시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품 부분만 다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국 부품, 셀이나 모듈, 쓴 것은 배터리 보조금을 타지 못한다. 이런 지점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품에 분리막과 전해액이 포함되면서 그러면 중국 전해액 분리막 기업보다 우리나라 선호하겠구나 라는 개념에서 탈중국 수혜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꼽고 있는 종목, 그 당시에 정리해드렸던 화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은 전해액 쪽이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엔캠과 솔브레인 주가의 시세 탄력이 다른 2차 전지 밸류체인보다 좀 강한 모습이고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는 KOTC에 상장된 기업이라서 지분이 엮여있는 동화 기업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이라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좀 침체 흐름이 주가 탄력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 지어서 지금이라도 역발상 전략으로 봐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출연자들께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의 일정 정리를 해봤고요. 테크 쪽과 바이오 쪽이 눈에 띕니다. 바이오 이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큰 학회라고 하면 미국 임상종양학회 심포지엄 개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열립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테크 쪽이 많습니다. 오늘 정부가 로봇 관련해서 기본 계획 발표 예정이라서 로봇 테마주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는 삼성전자와 애플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기준 미국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S24 공개인데 이번에 의미 있는 부분은 전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휴대폰이 공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세트 쪽인데 AI 라이브 통역 콜의 이 기능이 이번에 얼만큼 좋은 평가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전 판매는 사전 예약은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반도체 일정으로 보면 목요일에 TSMC 미국에서 실적 공개가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삼성전자 세부 실적은 이달 말 31일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등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 점이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테마의 움직임을 보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테마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이는 시세 탄력주, 그리고 어제 이제 시세들을 쭉 기입해 봤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시세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신 장비주의 시세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AI, 특히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기기에서 직접 AI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렇게 되면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점으로 이제 6G가 내년에도 주파수 할당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결을 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5G 통신 장비주가 이제 교체됐을 때 그 수요에 힘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이 과거 시세 탄력이 있었던 그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지금 AI 인프라 구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보셔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이와 연관해서 움직이는 통신 장비, 반도체 있었고요. 로봇 테마 같이 들썩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실 굉장히 이제 시세 탄력적인 부분에 테마 움직임이 큰 상황인데 투명 디스플레이와 연관돼 있는 코멘트가 나오자 테마주들이 몇 개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바이오 눈에 띄는데요. 돈맥 경화, 돈줄이 이제 풀릴 수 있을까? 세 가지 이제 공통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죠.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 발표를 했습니다. OCI그룹, 자금력이 좀 탄탄한 기업에서 한미약품그룹으로 투자를 하는 그 진행 내용이고요. 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당연히 돈 들어오면 임상 진행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들려온 건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 소식입니다. 모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이슈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라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좋죠. 그 자금력으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5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레고캠바이오의 지분 25.7%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두 가지에 기대되는 포인트인데 신약 개발 대규모 자금 충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아시다시피 항암 등의 파이프라인, 아주 탄탄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 자금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일찍 기술 수출을 그동안 단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임상을 진행해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계약금 등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데 임상 단계에서 자금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오리온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자금으로 더 임상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리온 초코파이 알고 계시죠? 하오리오라는 브랜드로 중국에 침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중국 채널 쪽으로 바이오도 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추가적인 기대감도 들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다음 장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이르면 연내에 상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서정진 회장이 부서에 주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홀딩스의 지분 98.5%를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켜서 그 자금을 끌어와서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IB 등과 함께 이제 펀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100조 원 규모인데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 상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1월 4일 당잠사 화면 가지고 왔는데요. 셀트리온은 사실 더 본질적인 내용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합병 신주 상장 이후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병 신주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기 수급 이벤트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봐야 할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짐펜트라라는 램시마 SC 제품 미국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 약제 관리 급여에서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펀더멘탈상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용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